스터디 발제를 맡은 김수연이고요. 저희는 간사님의 강의를 듣는 식으로 매주 한 번씩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발제 약간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인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20분 안에 이 방대한 그 통계학의 역사와 빈도론의 그런 한계와 그런 거를 다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자료는 거의 그냥 키워드만 넣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발표를 들으실 때도 뭐 다음 학기에 베이즈를 배울 텐데 뭐 베이즈 통계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위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즈 통계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통계학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갈 텐데, 다들 많이 본 그림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통계학이 뭘 하는 학문이냐면 뭐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모집단에 대한 성질이 이런 세타라는 모수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요만큼 뽑아서 이제 표본을 가지고 모수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이제 추정을 하는 태스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프리딕션을 하는 태스크랑 추정을 하는 태스크랑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퍼런스 할 때는 그 뭐 점 추정, 구간 추정 이런 거 하듯이 추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설 검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일단 통계학의 그런 가장 큰 두 가지 과제, 목표 이런 거고요. 이제 이런 통계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두 가지 접근법이 그 빈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프리콘티스트랑 베이지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과 코스워크를 보면은 뭐 수통 배우고 뭐 빈모수적 통계 배우고 뭐 회귀 분석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회귀 분석이랑 비모수 통계나 뭐 이런 게 다 통계 방법론들이잖아요. 근데 베이즈 통계학은 이런 하나의 통계 방법론이 아니고 그 프리콘티스트랑 베이즈 통계랑 이렇게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프리콘티스트 뭐 리니어 리그레션, 뭐 프리콘티스트 논파라메트릭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베이지안도 베이지안 리그레션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각자 방법론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즈 통계학이 통계학의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고 약간 아예 다른 관점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먼저 깔고 가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는 첫 시간에 이렇게 주로 프리콘티스트랑 베이지안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봤어요. 근데 저도 수리통계학 2를 약간 첨강을 절반 정도 하다가 관두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PDF랑 라이클리후드랑 뭐가 다른지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얘가 PDF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PDF는 X에 대해서 나타낸 함수이고, likelihood도 사실은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랑 다를 거는 없는데, 이걸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 세타에 대해서 본 게 likelihood function이에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게 샘플 스페이스잖아요. 그리고 그 값들의 분포가 어떤 모수 세타에 의해서 그냥 다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결정되는 함수를 이렇게 fx랑 모수 세타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확률 함수인 거고, 이때 이 함수가 density function이에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보통 파라미터가 뭔지 모르고 데이터만 주어진 상태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density 펑션을 이제 모수 세타에 대한 함수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도 뭐랄까 이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여러 가지를 읽어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래도 제일 이해가 잘 된 해석은 라이클리후드를
어떤 모수의 값 세타가 그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 x들을 다 고려를 할 때 뭐 얼마나 likely한지 이런 걸 나타낸 게 likelihood라고 설명을 한 거를 읽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likelihood는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샘플링 할 때마다 이 데이터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likelihood는 이렇게 딱 PDF처럼 뭐 어떤 완전한 게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매번 샘플링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짚고 넘어갔고 이제 frequentist랑 베이지안이랑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이걸 볼 텐데 frequentist는 간단히 말해서 fixed parameter 랜덤 데이터이고 베이지안은 그 반대로 데이터가 고정돼 있고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본다라는 게 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빈도론적인 관점에서 추론을 하는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뭐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모수 세타라는 거는 뭐 어떤 픽스드 콘스턴트로 그냥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귀 분석을 할 때도 우리가 뭐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오차가 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추정하고자 하는 거는 이 y를 항상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은 y가 랜덤 베리어블 있고 우리가 이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네 둘을 모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얘네 둘은 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빈도론적인 관점에서는 모수 세타는 고정된 상수예요. 그래서 인퍼런스를 할 때 그래서 이 세타가 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통계학은 어떻게 답을 내려주냐면 이렇게 어떤 스태티스틱을 주고 이렇게 세타라고 주고 여기에 대해서 세타에 관한 에러 바운드를 함께 답을 줘요. 세타는 이건데 뭐 그 구간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95% 신뢰 구간 이런 거는 저희가 통계 방법론이나 이런 데서 그 의미를 다 배웠죠. 그래서 세타가 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프리퀀티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하나의 추정량을 주고 거기에 대한 에러 바운드를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퍼런스 부분을 본 거고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은 그래서 에러 바운드로 답을 준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래서 에러 바운드를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이제 뭐 많이들 말하는 MLE 방식으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타 햇을 찾을 때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보통 찾아서 이제 이렇게 플러그인하고 거기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지? 아, 네. 이걸 말하고 있었네. 네, 제가 방금 말한 게 요거 첫 번째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극한 분포를 구하는 게 사실 저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이렇게 적분도 다 알려져 있고 그런 분포들을 다 사용을 하는 거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뭐 분포가 약간 요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분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극한 분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계속 리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얼터너티브한 다른 데이터들을 다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계량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거를 다 합친 게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보는 그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딱 봐도 느낌이 오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사실 너무 이 시간 안에 다루기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뭐 가설 검정을 할 때 저희가 뭐 H0가 있고 H1이 있어서 뭐
뭐 우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가 1이냐, 1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설 검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 가능한 시그마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들은 실수 전체일 텐데, 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1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별하는 게 너무너무 이분법 정기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 다른 한계나 병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나도 다음 학기에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설 검정법이 여러모로 P-밸류가 이렇게 불러오는 오해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저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사회통계학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이널 과제로 뭔가 설문을 다 저희가 작성해서 설문 답안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뭔가 회귀 모형을 작성을 해서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요런 그런 인자들이 유의하다,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을 냈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의 막 한 200~300개 회귀 모형을 막 테스트를 계속 한 것 같아요. P-밸류가 맞아질 때까지 뭐 이런 모델도 짰다가 저런 모델도 짰다가. 근데 약간 그런 오해나 그런 잘못된 방법론으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프리컨티스트 관점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리고 프리딕션은 그냥 뭐 어떤 분포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포는 저희가 PDF가 있어야지 예측을 할 텐데 PDF는 아까 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 MLE 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구한 세타 헷을 여기다가 넣어서 저희가 프리딕션을 하는 게 저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빈도론적인 관점에서 뭔가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베이지안은 어떠냐 하면은, 아까 프리컨티스트들은 이런 파라미터가 뭐야 라는 답에 이렇게 값을 하나 주고 에러 바운드로 답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이지안은 아예 분포로 답을 줘요. 뭐 그러니까 이런 에러 바운드로 세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타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분포로 답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 세타 자체를 랜덤한 파라미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베이지안 관점에서 모르는 거는 다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베이지안의 그런 전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베이지안에서는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하냐, 파라미터로 어떻게 답을 주냐 이런 건데, 이런 수식을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저희가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뭐 조건부 확률이랑 이런 걸로 이렇게 다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베이지안 룰이란 게 이런 티오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을 치고 이미지를 딱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랑 에비던스, 라이클리후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각각 설명을 드릴 텐데, 프라이어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어떤 데이터를 관찰하기 전에 뭐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미리 뭐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전부 다 합친 거를 프라이어 빌리프라고 해요. 그래서 프라이어 빌리프는 P 세타라고 하고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에비던스 또는 라이클리후드는 요 부분, 얘가 라이클리후드고, 이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관측한 게 라이클리후드가 되고,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믿음을 수정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믿음이 posterior belief 또는 뭐 posterior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안 프로세스는 이렇게 뭔가 딱히 뭐 어떤 셋에 관한 theorem이 아니고 인퍼런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칙 자체를 베이지안 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프라이어를 갖고 있었는데 뭐 어떤 에비던스를 받아서 아이고야. 에비던스를 받아서 그 에비던스를 토대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과정 전체가 베이즈 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리딕션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수가 뭐냐에 대한 답을 분포의 형태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분포의 형태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 포스테리어 분포는 얘네 둘을 곱한 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뭐 예측을 하고 뭐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을 업데이트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이지안에도 당연히 한계들이 있는데 그런 한계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일단 이 프라이어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뭐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어. 뭐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김철원 교수님 수업에서는 그럴 때는 보통 뭐 유니폼 분포를 쓴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사실 완벽한 게 아니고 뭐 유니폼 분포를 준다고 치자. 그러면은 어떤 스케일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프라이어를 줄 건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프라이어를 주는데 얘를 뭐 로그 시그마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프라이어를 줄 건지 아니면 뭐 시그마 분의 1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줄 건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확답을 내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변수 변환을 해 놓은 상태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리 통계학에서는 이 변수 변환된 것들을 뭐 자코비안이랑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상호 변환이 가능한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베이지안에서는 이런 프라이어들을 변수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인베리언트하게 줄 수 있냐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답이 없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이 적분이 어렵다는 게 두 번째 한계점인데 아까 돌아가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 노멀라이징 콘스턴트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적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계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에 대한 솔루션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원래 이런 적분이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베이지안이 한 20-30년 전까지는 이렇게 되게 약간 천대받고 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제 컴퓨팅 성능이 좀 계속 이렇게 좋아지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게 가능해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점점 해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적분이 어려워서 이런 노멀라이징 콘스턴트를 모른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컨주거시라는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컨주거시는 뭐냐면 그 프라이어 분포랑 포스테리어 분포가 같은 패밀리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따로 적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하면
그런 되는 그런 편리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same family라고 하면 뭐 약간 베타 분포를 갖는다든가 뭐 그러면은 얘가 same 같은 패밀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이게 해결책이 되겠죠? 아예 적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제 MCMC도 뭐 여러 다른 분야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포스테리어 분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라도 구했으면 여기서부터 샘플링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근사적으로 그 얘만 가지고 샘플링을 엄청 많이 하면은 결국 이 전체의 형태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다음번 세션들이나 이렇게 학기 중에 그래서 MCMC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다룰 예정이고, 그다음에 포스테리어를 근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더 찾아보진 않아서 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고 그런 건지는 차후에 학기 중에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동안 다뤘던 내용은 이 정도이고 시간이 쪼끔 남아서 제가 예시를 괜찮은 걸 봐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는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베이지안 룰이 뭔지 이런 거를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급하게 찾아서 붙여 놓은 거라서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슬라이드는 없는데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간사님이 저번 방학 때 하신 그 베이지안 머신러닝 그 강의 자료 거기서 제가 본 건데 이게 ESC 면접 문제였대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촌에 비가 올 확률이 25%예요. 그러면은 얘가 내가 갖고 있던 프라이어가 되겠죠? 일기예보를 봐서 비가 올 확률이 어느 정도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죠. 자취하는 친구 3명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근데 그 대답이 저희가 추가로 얻는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라이클리후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골리기 위해서 3번 중에 1번은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가 온다는 분포에서 비가 오는 이런 확률은 27분의 8이 되겠고 비가 안 와. 근데 얘네들이 한 말이 맞았어. 이러면은 27분의 1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그 확률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전 정보랑 그다음에 친구들의 답변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우산을 챙길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비가 그래서 올 확률이 얘네의 답변을 내가 안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일지를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시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에 유명한 그 쓰리 브라운 아닌가? 쓰리 블루, 원 브라운 그분도 베이지 티오렘에 대해서 영상을 뭐 한 15분짜리를 올리셨는데 그게 되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베이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널 들어가서 그냥 베이즈 티오렘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영상 볼 수 있거든요. 한글 자막은 없는데 그래도 이해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거를 오늘 세션 끝나고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나온 예시를 잠깐 보자면 이런 스티브라는 사람이 사서냐 아니면 사서가 아니고 농부냐 이런 거를 추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설은 일단 사서일 것이다 라는 거고 이 사서일 것이다 라는 가정은 어떻게 나왔냐면 저 미국 전역에서 뭐 사서 대 농부의 비율이 뭐 1대 20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전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추가로 에비던스를 이렇게
에비던스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에비던스가 있을 때 그 내 가설이 여전히 참일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이 볼 수 있나? 이걸 소리를 플레이하기가 애매해서 이거는 이렇게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보다 보면은 어디야? 이런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pH는 프라이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기분 h랑 이 여사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거고, 여기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가 포스테리어 분포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해가면서 이 뭐 프라이어가 어떨 때, 그리고 뭐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포스테리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영상 더보기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그 프라이어 분포가 요 정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프라이어가 뭐 한 20대 80? 요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비던스를 얻었는데, 이 에비던스가 여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건일 때랑 그 여사건일 때랑 이렇게 동등한 비율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포스테리어 분포도 이 프라이어 분포의 비율과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H일 확률이 더 높다고 에비던스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만큼. 그러면은 포스테리어 분포도 여기 H인 확률이 아까에 비해서 더 올라갔죠. 그리고 반대로, 아니 H일 확률은 별로 없고 H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포스테리어도 이렇게 H가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담다 보니까 약간 다소 설명에 빈 곳이 많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마 학기 중에는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발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 임프로퍼 프라이어 얘기하실 때 그 임프로퍼지만은 이제 포스터리어가 프로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근데 이제 네. 임프로퍼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확률이라고 정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그거의 인테그랄이 인피니트로 디버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베이즈 룰을 써서 그 정의되진 확률을 가지고 포스터리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경훈이 형한테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길라 했는데 사실 난 여기에 경훈이 형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보면은 그 대표적인 임프로퍼 포스트리어가 유니폼인데 상수 비례하는 거, 1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유니폼인데 서포트가 실수 전체인 거 생각해 보자. 그치?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썸 하면은 그게 1이 안 되고 인피니트로 가니까 임프로퍼 한데, 그 베이지 정리를 해보면은 프라이어가 분모에 있고 분자에 들어가 있잖아. 아, 그치? 네. 위아래 약분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인피니트여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프라이어를 폼을 정확하게 안 써. 그냥 P, 세타, 뭐 프로포셔널 투, 원 이렇게만 해. 또 모르겠다. 서포트를 안 정해놓고 그냥.
근데 그렇게 해도 포스테리어 구할 때에는 슈연아 그 포스테리어식 한번 보여줄래? 저 패드 연결을 아 그래? 그럼 끊었는데. 그러면은 근데 너가 집에 가서 봐. 페이지 정리를 할 때 위에도 프라이어 있고 라이클리도 있고 밑에도 프라이어 라이클리도 있잖아. 근데 밑에는 프라이어 라이클리드가 이게 서메이션 되어 있고, 그렇지? 네, 근데 네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다 프라이어가 있잖아. 세타 값들이 위에는 하나의 세타에 대하는 거지만 밑에서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 인테그를 한 거잖아. 그치? 네, 네네. 근데 근데 아래엔 인테그랄 들어있지 않나요? 그치 그런데 그 인테그럴 넣었지만 세타의 값은 상관없이 다 1이라니까? 다 proportional to 1 이렇게 되면은 그치? 그 위아래 아, 그냥 네네. 약분 되겠지. 사실상 아, 라이클리우드만 가지고 추론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임프로퍼 포스트 프라이어인 경우이고 뭐 다른 경우도 되게 뭐 많이 있을 수 있지. 예시는 생각이 안 나지만 대표적인 임프로퍼 프라이어가 서포트가 없는, 그러니까 서포트가 제한이 없는 유니폼, 그게 대표적인 임프로퍼 프라이어. 정말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알겠지? 그치? 네, 알겠어요, 이제. 음.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발제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10분 쉬었다가 8시 5분에 선형대 수학 세션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는 뭔 얘기가 있냐면 책에서 이거 나올 거야. 책에서 6장의 제목이 보면은 오소고널리티하고 베스트 어프로치메이션을 얘기를 할 거야. 자, 6장 자체가 어찌 보면은 통계학, 그러니까 선형대수가 통계학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선형대수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난 두 가지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베스트 어프로치메이션이고, 그러니까 오소고널 프로젝션이고, 두 번째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메인 주제를 6장에서 다 할 거고, 2주 동안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 추상적인 앱스트랙트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프로젝션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테마가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인데, 그거는 이제 한 나머지 3주에 걸쳐서 쭉쭉쭉 할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뤄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두 가지 주제,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이랑 디컴포지션,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서영대에서 2에서 이제 서영대에서 통계학 공부를 위해서 선대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들은 다 그거의 뭐 응용, 확장 뭐 이런 거거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배우면은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돼. 우리가 노말 분포가 있잖아. 노말 분포가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컨투어를 플러스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이 이제 그 덴시티 폼을 보면은 되게 막 복잡하게 그려지잖아.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 요놈의 코베리어스 매트리스를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인데 이게 시메트리 파지티브 그거니까 가게 되면은 이 코베리어스 매트리스의 어떤 아이건 밸류 하나, 또 코베리어스 매트리스의 어떤 두 번째 싱글 밸류가 큰 그런 아이건 밸류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축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축을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 이 축에서 이 축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다이애고널 매트리스가 되겠죠. 그리고 다이애고널 매트리스가 되고 이 멀티베리아 노말의 폼도 우리가 되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멀티베리아 노말이 가지고 있는 성질 같은 것도 이 축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토양대설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문의 전개가 나올 때 되게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 중에서도 그 함수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상욱이 형한테 그리고 강의 노트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아씨 졸라 어렵더라고. 약간 해석, 실해석, 함수 해석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것 같더라. 근데 몰라,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이제 수학을 잘 해서 그런지 대학원생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할 줄 알고 그냥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수업 과목 많이 들어야겠다. 공부할 거 많다 얘들아, 그치? 대학원 올 거면. 자, 그래서 뭐냐면은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큰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그 서브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 배웠죠.
거기 안에서 있던 S라는 놈이 있어. 근데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놀고 있는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 벡터를 이제 그냥 보기 쉽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V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 있는 얘는 지금 V는 S 서브스페이스 포함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서브스페이스에서 어떤 벡터를 찾고 싶어. 어떤 벡터냐면은 요 놈을 이 벡터를 그쵸? 가장 잘 어프로키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찾고 싶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가장 잘 어프로키메이션을 한다는 것이 의미는 이거야. 이 거리가 있을 텐데 이 거리는 뭐냐면은 뭐 V 빼기 S, 뭐 V 빼기 P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 거리를 되게 최소화하고 이 크기를 이 오차를 되게 최소화하고 그렇게 최소화하는 놈들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오소곤한 놈이겠죠. 이렇게 오차하고 이게 근사를 하는 이게 오소곤한 놈들이겠지. 그럼 이 논의를 하려면은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벡터의 사이즈를 재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벡터 간의 각도를 우리가 재야 돼. 각도로 재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각도라는 센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잘 상상하기 힘든 공간 있잖아. 뭐 다항식의 공간에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각도 18 이러잖아. 근데 적어도 이 두 벡터가 직교한다, 직각이다. 이러는 각이 직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첫 번째가 놈이고 두 번째가 이너 프로덕트야. 그래서 이게 왜 여기로 이어지는지를 쭉 설명을 한 게 6장의 큰 흐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6.1장이 돔하고 이너 프로덕트야. 자, 데피니션. 어김없이 시작한 데피니션이죠. 야, 이거는 서브트랙들도 놈하고 이너 프로덕트의 데피니션은 그 다이어리에 써놔. 그래가지고 외워. 복무신조처럼. 이거는 진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는데 벡터 스페이스에서 놈과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뭔지 모른다 이러면은 안 돼. 물론 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만큼 기조가 기초가 되는 거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실수에서 정의된 스칼라가 실수인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 여기 놈이라는 거는 그냥 함수야.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를 실수로 이어주는 게 아니라 실과 함수야. 함수인데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 첫 번째는 자, 요거를 이제 성질을 다 얘기를 할 건데 놈하고 이너 프로덕트 성질 얘기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응통선대에서 배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성질만 보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응통선대에서 우리가 닷 프로덕트 배웠지. 닷 프로덕트 어떻게 배웠어? 얘를 우리가 로 배웠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닷 프로덕트에서 우리가 놈을 정의했죠.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닷 프로덕트랑 이 놈도 결국에는 포괄적으로 큰 의미에서 이너 프로덕트하고 놈의 한 종류이거든. 얘는 지금 유클리디안 놈이잖아. 얘가 지금. 그래서 얘네들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이 띠오렘 이 성질 프로퍼티들을 생각을 하세요. 자, 놈이라는 거는 그쵸? 0보다 커야 되겠죠. 모든 이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놈이 0이면은 그거는 u는 0벡터여야 돼. 그러니까 길이는 0보다 커야지. 길이가 없으면은 그쵸? 길이가 뭐 0이라는 거는 그게 그냥 아예 0벡터라는 그런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는 벡터를 알파만큼 늘려. 그럼 그 길이는 당연히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쵸? 이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 알파는 실수고 u는 v.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족을 해야 돼. 내가 이 놈을 가지고 거리를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얘는 이런 걸 만족해야 돼. 이런 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생각해 보면은 u라는 벡터가 있고 우리가 v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그쵸? u 플러스 v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겠고 그쵸?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u 플러스 v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길이를 재보면은 당연히 요거 합친 게 요거보다 얘랑 얘 합친 게 얘보다는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얘기를 해. 요것들 만족하는 애들을 우리가 놈이라고 불러. 이걸 만족하면 얘를 우리가 놈이라고 불러. 그러면 놈은 당연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종류들을 오늘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야. 이게 놈이고,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는 뭐냐? 그 전에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닷 프로덕트가 진짜 놈일까? 이게 진짜 놈일까? 궁금한 거잖아. 이거 말고 요 놈이 진짜 놈일까? 궁금한데 해보면은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쉽게 베리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은 엄밀하게 증명을 못해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엄밀한 증명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3번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엄밀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니퀄리티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코시-슈와르츠 이니퀄리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 이너 프로덕트는 뭐냐면은 이것도 머릿속에 얘를 생각을 해. 요놈을 생각을 해. 그치? 이거 생각하고 이제 정의를 받아들여. 얘는 이너 프로덕트라는 건 똑같이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써. 여기 안에 벡터가 이제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카테지안 프로덕트에서 실수로 이루어지는 함수야. 별건 아니고 벡터를 2개 넣어야지 실수를 뱉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3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로는 시메트리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여기에서는 실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요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성질들이 만약에 벡터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필드가 컴플렉스 필드이면은 조금 달라져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는 보지 않을 거야. 그건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질은 이거야. 리니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그 벡터의 선형결합이 들어오면은 이 선형결합 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해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말이다. 요걸 합쳐가지고 얘는 우리가 시메트릭하다 얘기하고 요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바이리니어라고 해. 왜 바이리니어 하냐면은 이 자리에 있는 놈들도 이렇게 뱉어지고, 그쵸? 1번 보면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며. 그러면 뒤에 자리에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이 와도 똑같이 이렇게 뱉거든? 분해해가지고.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에서 대해서 모두 리니어하다 해가지고 바이리니어라고 얘기를 해. 1번하고 2번 합쳐가지고. 바이리니어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논네거티브한, 요거는 0보다 크고, 그리고, 0이면 얘는 이렇게 되는 성질이 바로 논네거티브하다는 성질이에요. 논네거티브. 자,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앞에랑 뒤랑 같은 거야. 앞에랑 뒤에가 다르면은 뭐 부호가 당연히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다 프로덕트도 그랬었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런데 부호가 같게 되면은 항상 0보다 크다. 그렇죠?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 그리고 0벡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0이면은 무조건 이게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야. 자,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 똑같은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거를 루트를 씌우는 게 이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함수도 결국 얘도 결국은 뭐냐면 이거잖아. 벡터 스페이스에서 R로 이어지는 함수잖아. 이 함수도 놈이 성질을 만족하냐가 궁금한 거야. 그쵸? 아까 봐봐. 요거는 그 뭐랑 똑같냐면 프로덕트 생각해 보면 요거랑 똑같죠. 그쵸? 아니죠. 요거랑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보인다면은 우리가 요게 놈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건 지금 모든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만 주어졌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인디스되는 놈을 우리가 당연히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거를 보이려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코시-슈와르츠 이너퀄리티를 알아야 돼. 띠어럼 증명은 안 할 거야. 자, 벡터 스페이스 있고 뭐 인더 프로덕트가 있는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일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 증명 정말 간단해.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요거 생각해보자. 요게 놈의 첫 번째 성질 뭐였죠? 놈의 첫 번째 성질은 요거였잖아. 이거 만족해. 두 번째, 요것도 만족해. 해봐. 뭐 해보면 다 알아. 간단해요. 마지막은 세 번째잖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은 이거야. 그쵸? 결국에는 맞나? 잠깐만. 이렇게 쓰면 헷갈린다. 그치? 요걸 알고 싶은 거잖아. 요게 지금 요걸 정리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 u 플러스 v가 이거 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양변의 제곱을 해봐요. 양변의 제곱을 해보면은 오 되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요걸 생각해 보면은 얘는 결국에는 u 플러스 v가 되고 얘는 u v u v가 되잖아. 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거죠. 이게 지금 요게 가 되잖아. 그쵸? 그치? 그럼 요것만 봐봐. 얘만 봐봐.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건데, 그치? 근데 위에 아까 이 성질을 보면은 얘가 또 결국에는 이것도 이거잖아. 아까 코시-슈와르츠 이너퀄리티에서 요거는 뭐야? 당연히 성립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쭉 가는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대 방향 갈 때는 요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하고 요게 성립을 하는데 이 놈들은 다 이제 그거잖아. 그 뭐냐? 논 네거티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은 바로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면은 이너 프로덕트 정의하면은 우리가 놈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된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뭘 보였냐면은 이 닷 프로덕트라는 것도 이 놈이라는 것, 이 유클리드한 놈도 결국에는 놈이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용어가 나올 건데, 자,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놈을 정의했다면은 이걸 우리가 놈들 벡터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벡터 스페이스인데 크기를 잴 수 있어. 거리를 알 수 있어. 이러면 우리가 놈들 벡터 스페이스 혹은 놈들 리니어 스페이스라 불러. 근데 벡터 스페이스인데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했어.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냥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불러. 이너 프로덕트 벡터 스페이스를 줄여가지고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불러. 그러면은 뭐가 더 클까? 개념적으로는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그쵸? 당연히 놈이 정의가 되니까, 그쵸? 개념적으로는 이게 더 큰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놈이 있지만은 이너 프로덕트는 정의를 하지 않은 그런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데, 이런 스페이스가 만약에 이제 컴플리트 하면은, 컴플리트 하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코시 시퀀스가 수렴한다는 건데, 뭔 말이냐면 컴플리트 하다는 거는 이 스페이스에서
당장 이제 뭔가 어디로 되게 수렴하는, 그러니까 서로 되게 약간 이렇게 오밀조밀한 수열인데 오밀조밀한 수열에 가다가 너무 한 점으로 계속 모이는 이런 수열이 있을 때 그 모이는 점이 이 스페이스를 밖으로 안 나간다 이러면 우리가 그거를 컴플리트하다 하거든요. 대표적인 컴플리트한 게 실수죠. 실수는 수렴을 할 때 실수 밖으로 안 나가는데 유리수는 수렴을 파에 생각해보면 파이에다가 수렴하는 유리수 수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컴플릿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 스페이스에서 수렴하는 수열들에 대해서 마음껏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걱정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그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컴플릿까지 하면은 얘를 우리가 바나나 스페이스라 부르고, 근데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너 프로덕트가 정해져 있고 컴플릿하면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 불러. 대표적인 힐버트 스페이스가 뭐냐면은 실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n차원 실수 공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확률 변수들의 공간도 힐버트 스페이스야. 확률 변수들도 이런 식으로 x가 뭐 이런 식으로 샘플 스페이스에서 어떤 실수로 이어주는 이런 게 우리 확률 변수잖아. 이런 확률 변수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세컨트 모멘트가 뭐 유한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셋을 생각할 수 있어. 셋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도 벡터 스페이스이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 있고, 이너 프로덕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되게 그 이너 프로덕트 정의를 다 조건을 만족해요. 한 가지 예외만 있는데 그것만 살짝 무시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얘가 놈드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당연히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렴하는 수열은 이 안에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드밴스드 통계학 과목을 들으면은 확률 변수들의 이제 공간이라는 걸 얘기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한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너 프로덕트가 있다, 그리고 컴플릿하다, 이거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고, 놈의 예시만 보여주고 수사 끝낼게. 놈의 예시는 첫 번째로 대표적인 놈은 뭐 유클리디안 놈,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너 프로덕트에서 인듀스된 놈이죠. 그렇죠? 그래, 곱하기 하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만족하는 걸 우리가 LP 놈이라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리틀 LP 놈이라 하거든. 근데 그 이 유클리디안 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P가 2인 경우이겠죠. 근데 뭐 P가 여기서 P는 뭐 1보다 크고 뭐 무한대보다 작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정수들인데, 정수가 아니어도 되나? 근데 여기서 근데 대부분 이제 흔히 되게 약간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는 P가 1일 때랑 2일 때랑 또 인피니트 할 때예요. P가 1일 때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L1 놈은 그냥 이거죠. 그렇죠? 그냥 절대값들이 합의되는 거예요. 근데 P가 인피니트로 갈 때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증명은 우리 수준을 벗어나. 근데 세개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가장 큰 벡터의 어떤, 그러니까 이건 지금 Rn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놈이거든. 그럼 이 벡터의 가장 큰 원소, 그거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원소를 우리가 이것도 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얘는 뭐 아까 L2는 놈인 걸 봤죠. 근데 이 두 가지도 실제로 놈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볼까? 자, 한번 우리가 R2 공간에서 뭘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X, Y인데 L1 놈이 1보다 작은 공간, 그쵸? 이런 애들이 모임이고, 얘네들은 귀찮으니까 뭐 V라고 하자. V인데 L2 놈이 1보다 작은 애들이 모음, 집합. 얘는 V인데 L 인피니티 놈이 1보다 크고 작거나 같은 애들이 모음.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자고.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요게 중요해요. 자, 1 그려보면은, 자, 일단은 우리 요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애들은 뭐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원이지. 요거는 원이야.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 한번 볼까? 얘를 볼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잖아. 절대값들이 합이 1보다 작은 애들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1분면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일단은 이 점은 포함해줘. 여기는 포함해. 요거는 이제 포함을 해요. 요거는 포함을 해. 근데 여기로 가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이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지. 얘는 그냥 뭐 여기서 만약에 이제 x하고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어떤 식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애들의 모음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나머지 4분면에 대해서도 이게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마름모 안에 있는 영역들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뭐냐면은, 자, x하고 y 중에서 그냥 절대값이 큰 놈이 1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둘 중 하나가 절대값이 1보다 커지지만은 그 안에 있는 놈에서는 뭐 이 점이어도 절대값은, 그죠? 가장 큰 놈 절대값이 1이니까 그냥 이게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여기 있는 이 벡터에 대한 놈이 실수로 이어주는 함수잖아. 그치? 0보다 큰.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이거는 결국에는 L2 놈이라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거야. L2 놈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된 원뿔이 모양이야. 원뿔. 그쵸? 이렇게 된 원뿔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된 사각형으로 된 이 마름모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마름모가 있는 거고, 그 밖에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된 또 뭐 화분 같은 게 이거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가장 이제 그 배소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는 원이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x라는 벡터에 대해서 말이야. 똑같은 x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게 막 뾰족하게 막 올라가는 게 가파를수록 말이야. 가파를수록 이게 놈의 값이 되게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일 빨리 올라가는 새끼가 파란색이 그런 화분이죠. 이게 제일 빨리 올라가니까 그 값이 제일 커. 제일 늦게 올라가는 애가 지금 이거야. 여기 바깥에 있는 화분이야. 여기 제일 늦게 올라가. 그럼 얘가 되는 거. 그 사이에 있는 애가 이게 약간 원뿔처럼 되어 있는, 원뿔은 아니고 뭔가 빗살무늬 토기처럼 되어 있는 사이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면은, 자, 생각해봐.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내가 거리를, 그러니까 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도 이게 달라져. 거리가 되게 달라지지, 그치?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내가 내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x, y가 아니라 베타 1, 베타 2야. 베타 1, 베타 2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개수를 얘기해 보자고. 베타 1 플러스 뭐 베타 2 x. 그럼 내가 회귀 분석할 때 우리가 오디널 리스트 스퀘어스 할 때 이 베타를 구할 때에는 어떤 그냥 리스트 스퀘어스 원칙을 해가지고 풀잖아.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sum of square residual 플러스 이런 베타 이런 식으로 내가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넣었을 때 내가 여기에 있는 놈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베타들의 값이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이 놈을 졸라 빡세게 줘. 되게 빡세게
이 베타가 조금만 올라가도 18 놈이 존나 커지는 새끼가 바로 이거잖아. 요거잖아. 요걸로 주면은 되게 빡세게 주는 거지. 빡세게 페넌트를 가하는 거야. 이게 라쏘야. 이게 라쏘고, 만약에 요거를 베타를 2로 줘. 그 말하면 요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주는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밑질이야. 밑질. 그래서 놈의 개념을 잘 알면은 라쏘 리치를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놈의 차이 이해해가지고 이게 베타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너무 여기다 많은 시간을 쏟았네. 근데 괜찮아. 왜냐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어차피 서버분들한테는 내가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이야. 왜냐면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포인트만 몇 개 짚고 갈게요. 자, 6.2는 애드 조인트야. 리니어 애드 조인트.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리니어 애드 조인트는 뭐냐면은, 야, 우리가 놈을 정의했지, 그쵸?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했지. 자, 어떤 리니어한 오퍼레이터 생각을 해봐. 그쵸? 근데 여기에서 정의된 이 벡터 스페이스 정의된 이너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여기에서 정의된 이너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x가 여기에 있으면은 tx라는 거는 u에 있는 벡터잖아. 그쵸?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두 개를 한번 x하고 좀 tx하고 u. 그러면은 또 여기에 있는 다른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u라는 그런 벡터를, 코도메인에 있는 벡터를.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자, tx하고 u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야. 근데 이 tx하고 u는 u라는 벡터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죠. 얘는 뭐야? 실수야, 실수. 근데 이거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데, 대신 x에서 정의된 이너 프로덕트인데, 뭐 이런 걸 만족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 t라는 애를 우리가 t의 리니어 애드 조인트라고 불러.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진단고사 진단 퀴즈에서 이런 거 봤잖아. ax.y는 x a 트랜스포즈 y 이런 관계를 봤잖아.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너 프로덕트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거든. 된단 말이야. 그럼 뭐냐면은 트랜스포즈라는 게 그냥 뭐 행과 열을 바꾼다, 순서 바꾼다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 A라는 게 표방하고 있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잖아. 그 리니어 오퍼레이션에 뭔가 이런 이너 프로덕트 값을 하면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리니어 애드 조인트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노트가 또 멈췄어. 원노트가 멈췄어. 이런 씨. 자, 그런 애를 우리가 리니어 애드 조인트, 여기서부터는 말로 리니어 애드 조인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라는 게 그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가져와도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 대응하는 그런 리니어 애드 조인트라는 그런 대응하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유니크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네 가지 펀더멘털 서브스페이스를 얘기를 할 때 중요한데 요거 복구 좀 하고 한 2분만 있다가 잠깐만. 리니어 애드 조인트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제 그죠?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지 이게 뭐고 이게 왜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애드 조인트에 대해서 최대한 유튜브를 쉽게 한번, 그러니까 책에 있는 증명은 좀 너무 불필요하게 어려워.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려. 그래서 조금 쉬운 버전을 내가 들고 왔어요.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그 책에 연습 문제 있는 버전인데, 잠깐만. 그 증명은 유튜브에서 하고, 그쵸? 그리고 잠깐만 보면은
카톡방에 누가 추천해 준 게 그 드로우박스였나? 드로우보드였나? 그 정유님이 추천해 준.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에드 조인트라는 게 있다 쳐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 에드 조인트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얘는 지금 요거잖아. 얘는 뭐냐면은 얘는 결국 T 스타라는 거는 U에서 V로 X로 가는 거잖아. 원래 T라는 거는 X에서 U로 갔는데 얘는 U에서 X로 갔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고. 이게 지금 X고 이런 식으로 얘가 U야. 그쵸? 여기서 이게 가는 게 T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여기에서 빈칸을 뭘 채울 수 있냐면은 range of T라는 걸 채울 수 있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corner of T 채울 수 있었죠. 이 range of T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냥 뭐 column space of A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null space of A. 왜냐면은 이 TX라는 거를 뭐 AX로 정의하게 되면은 똑같거든. 이거나.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인지랑 코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T 스타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T 스타라는 것도 우리가 레인지가 있고 커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T 스타의 레인지하고 요 T의 레인지는 결국에는 얘는 지금 T 스타의 레인지는 X의 부분 집합이고 얘는 U의 부분 집합인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바이젝션이 존재한다라고 보일 수 있어. 그 랭크 띠오름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랭크 띠오름이란 이거였거든. 랭크 띠오름이란 거는 얘란 말이야. 이 디멘션 X라는 거는 뭐 널리티 오브 T에다가 랭크 오브 T. 그러니까 요거의 디멘션은 얘의 디멘션한 얘의 디멘션 값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였거든. 근데 요거를 요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잖아. 랭크 오브 T는 디멘션 오브 X 빼기 널리티 오브 T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뭐 말이냐면은 요놈의 디멘션이나 요놈의 디멘션을 갖다는 건데 여기에다 이름을 안 줬잖아 우리가. 이 이름이 뭐냐면 결국엔 이게 에드 조인트 레인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일 수 있어. 랭크 오브 T하고 랭크 오브 T 스타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보일 수 있어. 그러면 얘기하자는 내용 똑같은데 얘는 그 마치 볼드모트처럼 그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라면 여기는 여기에다 이름을 부여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T 스타라는 것도 이미 리니어 오퍼레이터면 T 스타의 리니어 에드 조인트는 T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다 채운 거야. 이름을 다 채웠어. 그리고 여기에서 교집합되는 부분은 0벡터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리니어 에드 조인트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뭐만 남았냐면은 이게 직교한다는 것만 남았어. 직교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떤 서브스페이스하고 다른 서브스페이스가 서로 직교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 그건 뭐냐면 오소거나 컴플리먼트라는 얘기거든. 근데 서로 서브스페이스가 서로 직교한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어떤 벡터를 갖고 와도 또 여기에 있는 어떤 벡터를 갖고 와도 이 두 개는 서로 직교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직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한 10분 동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소고널 벡터랑 벡터의 베이시스라는 게 6.3에서 나오는 6.3에서는 오소고널 벡터스 앤 베이시스가 나와요. 자, 이거는 인투이션 R2에서 유클리디안 놈 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다들 봤죠? 이거 다들 봤을 거야. 이거는 선대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얘는 뭐가 때문이냐면은 코사인 법칙이랑 그 다음에 그냥 뭐 x 빼기 y 해가지고 이 코사인 법칙하고 얘를 그냥 연립하게 되면 이게 나오거든. 그쵸? 코사인 법칙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닷 프로덕트가 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x하고 y가 0벡터가 아닐 때. 그쵸?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이제 정의를 해. 그러면은 이너 프로덕트가 우리가 그 결국에는 그쵸? 0이라는 거는 뭔가 얘랑 얘 사이에 어떤 이루는 각이 직각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너 프로덕트가 지금 여기서는 R2 벡터 화살표 나타낼 수 있는 벡터지만은 근데 일반적인 이너 프로덕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는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이라든지 뭐 함수 같은 것들은 뭔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뭐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것 대신에 뭘 쓰냐면은 이걸 써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띠오럼 280에 보면은 자,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거면은 x하고 y가 벡터가 있는데 얘를 나타내는 코사인 세타 0이라는 이게 직각이라는 건데 직각이라면은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이 요거 제곱이랑 같다라는 그런 피타고라스 띠오름이 성립하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놈을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러면 뭘 보일 수 있냐면 쉽게 보일 수 있냐면은 x 플러스 y 제곱이라는 거는 이게 요거하고 같다라는 건 뭐랑 동치냐면은 1랑 동치는 거를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쉽게 보일 수 있어. 이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거는 이런 센스에서 우리가 x하고 y가 직교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x가 여기서 x라는 거 화살표로도 나타낼 수 없는 뭐 그냥 앱스트랙트한 벡터이지만 이런 센스에서 이게 직교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실질적으로 그냥 뭔지 모르는 그냥 벡터들 사이에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자, 이게 x하고 y는 오소고날이라고 불러. 오소고날. 오소고날은 뭐 퍼펜디큘러랑 똑같은 말인데 서로 직교한다. 뭐 이 말 뜻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x하고 y가 이너 프로덕트가 0일 때 오소고날하다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은 똑같은 벡터라 하더라도 내가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했냐 따라가지고 그쵸? 그 이게 오소고날 할 수도 있고 안 오소고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소고날한 애들의 모임을 우리가 오소고널 서브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소고널한 서브셋은 얘네들끼리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어. 그 말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인데 n차원 벡터 스페이스야. 거기에서 우리가 뭐 x1부터 xn이라는 서로 요거를 만족하는 그런 이제 n개의 n개의 오소고널 벡터를 골랐어.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이 벡터 스페이스 스팽하는 우리가 기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기저를 이 오소고널 베이시스가 졸라게 되게 유용해. 왜 유용하냐면은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도 있고 어떤 서브 스페이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기저를 골랐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게 v에 속해.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x의 좌표일 거 아니야. 이 각각의 요놈들에 대해서. 그치? 근데 이 좌표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좌표를 구하는 문제, 진단고사 문제에서 그게 있었죠. 진단고사 문제에서 좌표를 구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요게 있었죠. 우리 스크린샷을 스탑하고 스크린으로 해야겠다. 자, 이거 문제였죠. 요건 뭐냐면은 벡터 이게 요놈하고 요놈의 베이시스가 있을 때 이 x하고 x제곱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좌표가 뭐냐 모르는 거였잖아. 근데 이거 구하려고 우리 뭐였어? 연립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었잖아. 대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요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걸로 베이시스를 줬는데 얘네들은 이 이너 프로덕트에 서로 직교를 한단 말이야. 그 직교를 할 때면은 우리가 그 좌표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있을 때 이게 뭐 x1 v1 플러스 x2 v2 플러스 다다다 플러스 xn vn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x1부터 x2 xn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x가 v라는 베이시스의 좌표잖아. 이거를 구할 때 만약에 여기서 vi들끼리 서로 소분을 하게 되면은 해봐라. x 곱하기 vi를 하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vi 여기서 다 하나하나씩 이너 프로덕트를 취할 건데 vi가 아닌 다른 애들 다 뒤지겠지. 왜냐면은 v 뭐냐 이제 여기 지금 오소고날 베이시스야. vi vj는 0이니까 i하고 j가 다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1 xi vi vi만 남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그냥 xi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 좌표를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가, 어떤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 베이시스는 가능한 오소고날하게 구하는 걸 우리가 선호해. 그거를 이게 되게, 그렇게 하면 인생이 되게 간편해져.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소고날한 베이시스가 이런 점에서 되게 좋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프로젝션을 할 때에도 있잖아. 이 프로젝션, 이 서브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할 때에도 이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우리가 이게 지금 베이시스가 있을 건데 이 베이시스가 오소고날 할 때 이 프로젝션을 하는 과정이 되게 쉬워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베이시스가 있을 때 오소고날 하지 않은 베이시스를 가지고 우리가 오소고날 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그라운 슈미트 프로세스라 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다음 시간에 배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션 테오럼을 배우고 그라운 슈미트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면 끝날걸? 또 뭔가 하나? 하여튼 그래서 다음 시간 핵심은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만드는 방법하고 이제 그라운 슈미트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서브스페이스에다가 우리가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 한다는 게 뭔지 그치?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서브 트랙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우리 메인 트랙 분들은 내가 좀 쳤다가 유튜브를 찍을 거니까 내일 오전까지 더 올라갈 거야. 이거를 보고 연습 문제를 풀 건데 연습 문제가 총 10문제예요. 증명 문제는 연습 문제에 포함되어 있어. 10문제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한 3분의 1 정도는 내가 유튜브에서 풀어줄 거야. 그래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고 언제나 답지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건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났고 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되게 이거를 지금 방학에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 방학에 이거를 내가 아무리 좀 압축해서 알려준다 하지만은 방학에 이거 매주 과제를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야. 놈하고 인어 프로덕트를 처음에 보고 이제 그거를 내면화 하는 과정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다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못 따라한다 하더라도 정말 당연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1대1 개인 과외라도 아무 그거 부담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카톡 하세요. 형 졸라 어려워요. 좀 얘기 좀 해줘. 그래 그럼 일요일에 한 2시에 보자 해가지고 줌을 켜가지고 내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고 자 또 질문이 있는 사람 뭐 자세한 건 안 해가지고 질문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그 간사님,